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민은행에서 웰스 매니지먼트 본부를 맡고 있는 박정림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웰스 매니지먼트 관련해서 일을 하는데 또 국민은행의 부자 고객들을 관리하는 PB센터 골드앤와이즈까지 맡고 있는데 저희 고객 초청 행사 때 한번 김광진 선생님 한번 모셨는데 부자 사모님들 쓰러지시더라고요. 네, 주식 관련해서 설명하실 때는 다 조시다가 마법의 성 부르시니까 쓰러지는 상황이 연출됐는데 오늘 뵙게 되니까 되게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맡은 주제가 연령대별 맞춤 자산 관리를 맡았는데 아마 여기서도 노후 준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한 2장 정도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옛날과 달리 20세부터 이제 자산 관리를 할 때 은퇴까지 감안해서 자산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지나를 한 2장 정도 슬라이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뭐 너무 많이 보신 걸 텐데요. 영국의 로얄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에서 나온 자료인데 2045년 되면은 저희 인구의 평균 연령이 50세에서 세계에서 제일 최고령화된 나라라는 이제 자료가 나왔고 2050년 되면은 노동인구 1명이 1.65명의 이제 고령자를 부양해야 되는 이런 고령화 사회가 대한민국이 너무 지금 급속하게 빨리 오고 있다라는 자료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150살까지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논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20-30년 내에 수명을 30% 연장시킬 수 있는 뭐 항노령화 관련한 약품이 뭐 개발될 것이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오래 산다는 그 장수 리스크가 뭐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게 준비가 됐었을 때 그리고 아닐 때 장수가 축복인지 아니면 재앙인지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재앙으로 많이 인식되고 있는 상황일 정도로 노후 준비가 좀 부족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저희 금융지주 내에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골든라이프 연구센터라고 노후 관련한 문제만 연구하는 그 센터를 하나 만들었는데 거기서 서베이 조사를 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서베이 대상이 25세부터 59세까지 3,700명의 비은퇴자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어요. 재무적으로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는지 비재무적으로는 준비가 돼 있는지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를 보면은 평균적으로 노후 은퇴 지수가 한 53.3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반밖에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고 더 심각한 거는 재무 관련한 것만 준비가 얼마나 됐는지를 조사해 봤더니 46점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노후 자금에 쉽게 말하자면 46%밖에 준비가 안 된 게 평균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정도로 준비가 매우 안 됐고 보시면 저기 생활비 부족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경제력이 없어서 여가 활동을 못 하겠다라는 그 경제적 불안감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라이프 사이클을 28세부터 85세까지 봤었을 때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파란색이 수입이고 보라색이 지출을 봤었을 때 28세부터 48세까지는 어쨌든 수입이 지출보다 좀 많은 시기 이때 그러니까 부지런히 재산을 어떤 방식으로든 축적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축적을 연령대별로 할 거냐는 다음부터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때 집중적으로 축적을 해놓고 48세부터 은퇴하기 전까지 축적된 자산을 안정적으로 좀 더 굴린 다음에 우리가 은퇴한 다음에 캐시플로우를 산출할 수 있는 자산으로 운용을 하지 않으면은 힘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기 노후 생활 기간 보시면은 평균 생활 비용이 연 1,700만이라고 돼 있는데 그럼 한 달에 한 145만 원 정도 아마 될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3,700명을 대상으로 서베이 조사를 해봤더니 은퇴 후에 필요한 자금이 한 253만 원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로도 지금 우리가 그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뭐 20대부터 60대까지 어떻게 재테크를 해야 되는지를 간단히 좀 정리해 봤는데요. 요새 솔직히 20대에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지는 제가 제 아들을 봐도 좀 의문이 돼요. 20대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지가 의심이 되지만 20대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저축하고 투자하는 마인드를 일단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행태를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까지 소비하고 남은 걸 저축하는 패턴에서 저축하고 남은 거를 소비하는 쪽으로 20대에는 패턴을 바꿀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월 급여가 150만 원인데 내가 3년 후에 3천만 원을 모으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80만 원을 저축하고 남는 70만 원으로 생활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은 상당히 힘들다. 그런 개념으로 일단 20대부터 주거래은행은 꼭 만들어놔야 된다. 왜? 주거래은행이 없으면 나중에 대출을 받거나 할 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20대에는 첫 번째, 투자하고 저축하는 마인드를 갖자.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 주거래은행을 일단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통장을 분리해서 이걸 뭐 통장 쪼개기라고 얘기하는데 하는 습관을 기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저만 해도 통장에 급여가 들어오면은 분리해 놓지 않으면은 생활비로 빠져나가고 못 빠져나가고 하면은 막상 우리가 투자하거나 저축해야 될 거가 이제 그 소비로 다 지출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투자 통장,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이렇게 통장을 쪼개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는 아마 신문의 재테크 기사나 이런 걸 보시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일 거예요. 30대부터 본격적으로 자금을 모아야 되는 시기인데 저는 30대에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패턴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지금은 웰스 매니지먼트 하지만 원래는 리스크 관리 쪽으로 나름 업계에서 좀 이렇게 이름이 좀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포트폴리오를 너무 궁금해해요. 어느 쪽 투자하고 있는지. 근데 듣고 나면은 다들 한심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는 거는 뭐 레버리지 펀드, 아니면은 뭐 환매 수수료 없는 금방 오를 것 같은 것도 이런 거 상당히 많이 투자하는데 30대는 일단 공격적인 투자 패턴이 상당 필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세금 관련해서 우대되는 상품은 무조건 다 가입해 놓는 게 상당히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비과세가 됐든 소득공제가 됐든 이게 없어지면 없어지지 유지되거나 아니면 더 많이 생기는 그런 부류는 아니기 때문에 30대에는 일단 소득공제 되는 상품,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소득공제 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연금저축이죠.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되는 상품은 무조건 가입해놔야 된다. 근데 연금저축도 저는 30대에 가입하시는 분한테는 연금보험보다는 연금저축펀드를 상당히 많이 권유를 해요. 왜냐하면은 30대라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 노후 준비를 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좀 테이킹 해가면서 수익률을 올릴 필요가 상당히 있다. 그래서 저는 소득공제 상품인 연금저축은 연금보험보다는 연금펀드를 상당히 많이 지금 권유를 하고 있고요. 대신 비과세 상품,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 재형저축이라든지 아니면 보험의 10년 이상 적립식 보험 이런 비과세 상품도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상품은 일단 다 가입을 해놓자. 그래서 재형저축은 저는 재형펀드보다는 재형 적금을 많이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적립식 투자는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형 펀드가 됐든 아니면 요새 인기가 있는 ETF가 됐든 아니면 해외 채권형 펀드가 됐든 적립식 투자를 30대에는 많이 할 필요가 있는데 적립식 투자라고 해서 들어갈 때는 적립식 투자는 아무 때나 들어가도 상관없지만 나오는 때는 항상 타이밍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장기 투자가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30대에 투자를 하고 투자 기간이 길다 그래도 항상 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는지를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 뱅킹을 통하든지 뭐 하든지 내 포트폴리오에 지금 수익률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장기 투자이더라도 항상 살펴보고 그 리밸런싱을 주기적으로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0대 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금융 전문가한테 좀 상담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데 직접 가서 상담 받으시기가 불편하면은 요새 은행이나 증권회사 사이트를 가면은 나의 재무 상태를 분석해주고 어떤 포트폴리오에 가입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다 진단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들어가서 좀 금융 상품이라든지 포트폴리오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경제신문에 나와 있는 머니 섹션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보셔서 요새 좋은 상품이 뭔지에 대한 관심을 항상 갖고 계셔야 좋을 것 같습니다. 40대 되면은 30대에 부지런히 모았지만 40대에는 조금 이제 은퇴 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30대 때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했다면 40대 때는 좀 수익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좀 가져가실 필요가 있는데 주식도 뭐 너무 위험한 예를 들어서 변동성이 큰 시장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보다는 좀 안정적인 수익이 창출되는 요새 같으면 예를 들어서 멀티 에셋 인컴 펀드라 그래서 고배당주에도 투자하고 그리고 해외 뭐 하이힐드 채권에도 투자하고 그리고 뭐 이머징 마켓의 국공채에도 투자하고 리츠에도 투자하고 여러 가지 자산에 투자하고 어느 자산에 투자하는지에 대한 좋은 배분은 펀드 매니저가 하고 있는 그런 좀 안정적인 상품에 40대에는 좀 투자를 하고 더 중요한 거는 그때부터는 내 노후에 준비한 자금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좀 진단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노후에 필요한 자금이 얼마인데 내 국민연금이 얼마 나올 것 같으니까 내가 지금 받는 것 대비 소득 대체율을 한 70% 정도 했었을 때 얼마가 모자라니까 이거를 개인연금이나 이런 걸로 아니면은 월 지급식 펀드로 어떻게 메꿔갈 수 있지에 대한 진단이 좀 필요한데 이건 역시도 고민하실 것 없이 그런 금융회사 사이트 가면은 저절로 다 진단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한번 이용해 보셔서 내가 지금과 같은 소비 패턴을 누릴 때 어느 정도의 노후 자금이 필요하고 그러려면은 지금 내가 얼마가 모자라고 이 모자란 걸 달성하려면은 얼마 정도의 투자 수익률이면은 달성할 수 있을지 그러려면 어떤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될지에 대한 진단을 좀 받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특히 개인연금 쪽에 좀 관심을 많이 가져서 비과세되는 개인연금 상품 쪽으로 이때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0대는 아무래도 더욱더 이제 안정성이 추구되는 때인데 이게 보면은 정말 아까 말했듯이 국민연금 만약에 내가 은퇴를 53세에 하는데 국민연금은 65세에 받는다. 그거는 뒤에 우리 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때 그 소득 절벽을 어떤 상품으로 극복할지에 대한 연구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60대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50대 사람들의 평균적인 자산을 분석해 보면은 65%가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은 유동화해서 연금 자산화하지 않으면 노후 준비가 50대 경우에는 한 33%밖에 준비가 안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자금이 100이면은 33밖에 준비가 안 된 상황인데 그거를 우리가 주택금융공사의 뭐 주택연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준비 지수가 한 20점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는 주택이라는 게 투자 목적, 투기 목적이라기보다는 갖고 있는 주택을 이용해서 어떻게 내 노후 생활을 현금 흐름을 창출해 가면서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도 요새는 캐피탈 게인을 얻으려는 부동산 투자가 아니라 다 캐시플로우를 얻으려는 쪽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 그다음에 월세 이런 게 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이 아파트 한 채를 주택연금으로 활용했을 경우에 얼마만큼 내 그 소득 대체율이 올라가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한 60세 기준으로 3억 정도 아파트를 주택금융공사에서 주택연금론을 받으면은 제가 알기로는 정액식으로는 한 70만 원 정도는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활용해야 되고 아마 법이 바뀌면은 55세부터 60세까지 그 가교 연금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주택연금도 아마 지금 나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저것 안 되면은 갖고 있는 집을 주택연금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젊었을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얼마만큼을 계속 노후 자금에 투자해야 되냐라는 건데 뭐 경제 사정 뭐 처한 환경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리 못해도 젊었을 때부터 20% 정도는 연금 자산, 노후를 위한 자금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그게 연금 저축이 됐든 개인연금이 됐든 노후 자산을 위한 투자를 한 20% 정도는 지속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노후 준비 자금을 만들 수 있는데 아까 지나가긴 했지만 KB 노후 준비 지수를 보면 20대, 30대가 은근히
재무 관련해서 준비가 됐다는 비율이 40대, 50대보다 높게 나타나요. 이건 어찌 보면은 조금이라도 빨리 노후 준비를 시작한 젊은 층들이 그렇지 않은 나이 든 층들 대비 노후 준비가 재무적으로 좀 더 잘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자료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금융기관 전문가를 좀 정기적으로 방문하라인데 제가 저랑 친한 예를 들어서 증권회사에 계신 분 중에도 자산관리 영업을 안 하고 주식 브로커리지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금융상품에 대해서 은근히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만 갖고 포트폴리오를 짜지 마시고 전문가를 상담하던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관련해서 재무관리가 되는 사이트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시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연금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60대 되면은 자식에 의지하지 말고 연금에 의지하는 자세가 상당히 필요한데 우리가 3층 연금이라 그러면은 국민연금, 그다음에 퇴직연금, 개인연금인데 국민연금으로 우리 노후에 그 준비가 아마 부족하다라는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컨센서스이기 때문에 퇴직연금, 개인연금까지 합쳐서 내가 퇴직하기 전 소득의 70%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그 연금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분산 투자는 연령대로 골고루 공이 필요한 거라고 보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재무관리 책에도 나오지만 우리 갖고 있는 내 금융자산의 수익률의 90%는 어떻게 내가 자산을 여러 가지 자산군에 배분했냐, 그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짰냐에서 나오는 거고 내가 주식 종목 잘 선택해서 삼성전자를 샀냐, 현대전자를 샀냐 뭐 등등은 10%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만큼 자산을 어떻게 골고루 잘 배분해 놓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배분할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젊은 나이 때는 좀 공격적으로 자산을 배분하되 나이가 들수록 점점 안전한 쪽으로 자산을 배분하는 그런 포트폴리오 투자가 상당히 필요한데 이건 역시도 사이트 들어가시면 본인의 위험 상황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배분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한번 고려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국민연금이 가장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나중에 연금을 지급한다라는 게 국민연금 중에 장점 중에 가장 큰 장점이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을 가정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을 연 4%를 가정하면 지금 갖고 있는 5억이 나중에 내가 20년 후에 노후 재원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현재 가치로 2억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만큼 물가 상승률을 커버할 수 있을 만한 투자 자산에 투자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 역시 은행 사람이긴 하지만 지금 3%대 금리가 내려가서 이제 2%대로 된 상태에서 물가 상승률이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투자 자산으로 일정 부분 배분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노후 재원 마련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뒤에는 제가 뭐 지금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렸을 때부터도, 어린 건 아니고 20대부터도 노후 관련한 나의 자산 배분이 한 20%는 항상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를 짜자. 그러기 위해서 소득공제가 되거나 비과세가 되는 상품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나와 있는 금융상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되 물가 상승률을 커버할 수 있을 만한 투자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필요하다. 일단 이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